자,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입시물리 문제에 실려있는 여러가지 부역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부역 외 유체 문제에 대해서 풀리는데요.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죠. 센 바람이 나오는 헤어드라이어 위에 탁구공을 놓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오는데 탁구공이 있었어요. 근데 탁구공이 오른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더래 했습니다. 문제 확인됐습니까? 힌트 다 받았습니까? 네. 왜 그래 하네요. 이쪽은 속력이 빠른, 그래서 압력이 작은, 이쪽은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린, 그래서 압력이 큰 해서 힘이 이쪽으로 힘 F가 받아졌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되겠나? 네. 그래서 탁구공의 이 순간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탁구공 중력 자체가 이용이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순 없죠. 공기의 속력은 A점이 뭐했다? 빨랐지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압력은 누가 더 커? 예, B 쪽의 압력이 더 컸지요. 답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이해됐습니까? 네. 예, 드디어 배릉 문제 나옵니다. 자, 배릉식 다시 한번 물어보자. P 압력과 2분의 1 로 V 제곱 플러스 로 G H 꼴 일정해라고 했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걸 P1, V1, H1 이렇게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이쪽에 P2, 2분의 2분의 1로 V2의 제곱 플러스 로 G H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1. 네. 자, 근데 이 관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는 유체 밀도 로에 V1이 2m/s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쪽은 12m/s로 가고 있네요. 네. 속력이 얼마로? 6배가 빨라졌잖아요. 네. 그지? 그럼 요게 S였다면 면적이 있었다면 요건 6분의 1 S의 면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아, 재밌다. 문제 더 할래요, 그럼? 속력이 느린 쪽 그럼 압력이 큰 쪽이고 이쪽은 압력이 작은 쪽이죠 하겠습니다. 되나요? 네. 압력이 작으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어 놓으면 여기에 있는 물이 쭉 따라 올라갈 겁니다. 이해했어요? 왜요? 압력이 작으니까 쭉 올라가잖아. 죄송합니다. 압력이 작으니까 쭉 끌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됐어? 네. 근데 여기도 똑같이 유체가 하나 이렇게 잠겨 있고요.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높이만큼 이렇게 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왼쪽은 로 A가 되고 오른쪽은 로 B가 되고 있네요. 만약 똑같은 유체였다면은 이게 훨씬 더 쭉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될 거죠. 네.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로 B가 뭐하다? 더 큰데요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이 식에서 여기에 있는 높이 H1이나 이쪽은 H2는 같죠? 네. 네. 그 말은 이거는 지워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아직 여러분들 베르ヌ법칙을 제대로 소개하지, 문제 풀이를 할지
않았고 오늘 이제 처음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 속력이 얼마라고요? 2죠. 네. 네. 이 속력이 얼마라고? 12요. 12의 제곱됩니다. 네. 되겠어? 네. 그래서 이 압력 P1이 큰 쪽이고 P2가 작은 쪽인데요. P1 마이너스 P2는 하겠습니다. 2분의 1로 1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해당할 겁니다.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압력의 차이는 유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될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P 유체의 압력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로지 H로 계산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이 높이 H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0.1m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있는 겁니다. 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델타로는 결국엔 두 유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생긴 압력 차이다라고 쓸 수 있겠고, 이해됐어요? 델타로 즉 로 B 마이너스 로 A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G H 나올 겁니다. 요거 계산해 보면 144 빼기 4니까 앞에 2분의 1이니까 70 로우는 델타 로우 중일 가수도 10m 세제곱 높이 0.1 이렇게 해서 델타 로우 즉 로 A 빼기 로 B는 다시 로 B 빼기 로 A는 얼마? 70 로우가 될 겁니다. 와. 요게 0.2m가 됐다면 0.2m가 됐다면 요게 0.2가 될 것이겠고 그러면 유체의 밀도 차이는 35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쉽지는 않죠? 다음 번 문제 볼게요. 예, 큰 3번이라고 적어놨네요. 그리고 같이 단면적이 각각 4S와 S쪽을 흘러가는 굵은관과 가는관을 연결했습니다. 했네요. A 쪽에서는 속력 V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럼 이쪽에서 얼마의 속력을 흘러나갈까요? 이건 4V 속력으로 흘러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네. 속력이 빠른 쪽은 어떻다고? 압력이 압력이 작아서 여기에 구멍 뚫으니까 쭉 빨려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근데 이쪽도 같이 구멍을 뚫어놨네요. 그러면 공기 흐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흘러가고 공기 흐름 때문에 쭉 빨리 올라가니까 이놈의 높이 차이가 이렇게 높이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하십시오. 됐습니까? 자, 여기는 또 높이가 같아요.
그럼 이런 식에서 마찬가지 이것도처럼 로지 H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워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P1 플러스 2분의 1로 V1의 제곱은 P2 플러스 2분의 1로 V2의 제곱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P1 마이너스 P2는 2분의 1로 4V 제곱에서 V 제곱 빼니까 15V 제곱이 나오겠죠. V1이 V였고 V2가 4V였기 때문에 15V 제곱만큼의 차이를 보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델타 P라고 쓸 수 있겠고, 되겠나요? 그러면 요 유체의 밀도를 로 프라임이라 합시다. 압력을 어떻게 쓴다고? 로 G H 쓸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로 프라임이라 쓴 것은 이쪽에 있는 유체의 밀도 G 높이 차이에 의해서 델타 P 압력 차이가 나오게 될 것이겠고, 이게 P1 마이너스 P2가 2분의 1로 15V 제곱만큼의 차이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십시오. 색깔 좀 써달라 했어요. 까만 거 하나 갖고 분명히 부족해요. 어떤 순서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하는 상황이에요. 까만 거 한 개 갖고 부족하다 했습니다. 물론 뭐 동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집에서 다시 재복습한다고 펼쳐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V가 아니래요. 2V 속력가래요. 그럼 이쪽에서 얼마의 속력을 하겠습니까? 8V 속력을 하겠죠. V 대신에 2V를 넣으랍니다. V2 대신에 8V를 넣으랍니다. 그럼 산수기사에 뭐예요? 88이 64 빼기 2의 제곱 4를 뺍니다. 15가 아니라 60V의 제곱이 나올 겁니다. 2분의 1로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델타 P가 될 것이고 로 프라임의 G에 새로운 H 프라임이 될 겁니다. 이것보다 4배 커졌으니까 높이 차이도 4H로 커질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V, 2V? 아니요. 3V로 갈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 될까? 12V가 되겠지? 새로운 높이 차이는 어떻게 될까? (144) 빼기 9 얼마지? 135. 135라는 것은 15 곱하기 9배죠. 맞아요? 네. 예, 그렇다면 9H 높이 차이를 보게 되거든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십시오.
자,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밀도가 로인 물이 단면적이 변하는 관소에서 흐르고 있어요. A점, B점 그리고 C점인데요. 트레스였고요. 면적이 S였고요. 또다시 트레스래요. 높이 차이는 H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했네요. 변의 방식이 어떻게 쓴다고? P1 플러스 2분의 1 로1 V1의 제곱 로원 안 로 G H1은 P2의 2분의 1로 V2의 제곱 플러스 로 G H2 하고 있습니다. 물에서의 압력은 해봤어요. 먼저 A와 B에 했습니다. 압력을 물었습니다. 높이는 같은 상태입니다. 그치? 높이는 같은 상태니까 이거는 신경 쓸 거 없죠. 이 둘은 같은 상태입니다. 높이 같은 상태잖아. 됐어? 네. 근데 이 둘을 비교해 보니까 이쪽이 속력이 빠른 합니다. 이쪽 속력이 느린 합니다. 결국엔 압력이 작은 데 있고 압력이 큰 하겠죠. 속력 빠른 쪽에 압력이 작아요 했던 그 얘기예요. 물의 압력은 A가 작다? 아니요, A가 더 컸다 되겠습니다. B보다 더 컸다 됩니다. 이거 해석이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 물의 속력은 했어요. 이 단면적이 2S였고 이 단면적도 2S예요. 그러니까 속력은 어때? 같아야 되겠죠. 우리가 연속 반격식 했습니다. 기억날까요? S 곱하기 V1, S1 V1은 S2 V2 이런 식이었습니다. 둘 다 면적이 뭐였기 때문에 2S로 갔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속력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죠. 이쪽에서 V 속력으로 흘러가면 여기도 V 속력입니다. 대신 면적이 절반 됐으니까 이쪽은 2V 속력으로 갈 것이겠습니다. 여기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물의 속력은 AC 가스로 갔다는 거 맞죠? 그렇다면 이번에 A하고 C를 비교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A하고 C를 비교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A하고 C에서 뭐가 같기 때문에 속력이 같으니까 이 부분이 서로 같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를 그라운드 삼으면 이쪽은 제로가 되겠죠. 네. 여기 로지 H만큼 높이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됐나? 네. 그래서 압력 차이는 로지 H만큼의 압력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A가 압력이 더 크겠죠? P A 마이너스 PB는 델타 P는 로지 H만큼 됩니다. PB가 아니고 PC죠. 네. 알겠어요? 지금 나도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배려의 유체 방식 적어놓고 무엇이 같은 상황인지를 보고 지울 거 지우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속력이 빠른 압력이 작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는 간단해 보이네요. 광의 두께가 일단 뭐가 돼? 일정. 다 똑같대 합니다. 풀어보십시오.
5번 풀었습니까? 5번은 4번의 기억 디귿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다 풀었습니까? 5번 다 풀었습니까? 자 6번 생기 꼬라지가 아, 알겠네요. 예. 자, 그림과 같이 굵기가 변하는 관소에서 물이 아래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A 쪽의 단면적은 3S였고요. B 쪽의 단면적은 S라고 합니다. 높이 차이는 라지 H만큼 나오고 있고요. A에서 V 속력으로 물이 흘러간대요. 그러면 B에서는 얼마의 속력으로 흘러갈까요? 3V 속력으로 흘러갈 거예요. 하겠습니다. 네. 물의 밀도는 로라 썼는데요. 이 안에 유기관에 물보다 밀도가 10배나 더 큰 액체가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스몰 h만큼의 높이 차이로 쭉 올라가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높이가 될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네요. 이쪽은 속력이 빠르니까 압력이 작아서 쭉 빨아 올리는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뭐부터 쓰고 시작하자? 이거부터 쓰고 시작하자 되겠습니다. P1 플러스 2분의 1 로우 V1의 제곱 플러스 로우 GH는 P2 플러스 2분의 1 로우 V2의 제곱 플러스 로우 GH H1, H2 이렇게 쓸게요. 알겠습니까? 네. 예,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주실까요? 여기를 그라운드로 삼아 볼게요. 여기 높이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될까? 0이 되겠죠. 됐습니까? 높이는 로우지 라지 H 높이에 있었습니다. V1은 V라고 쓸게요. 그럼 V2는 얼마 쓴다고? 3V라고 쓰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 P2에서의 압력은 얼마 될까요?
일단 못해도 로지 H만큼의 압력이 플러스 알파 더 되겠습니다. 이쪽에 P1 플러스 여기 눌러주는 P1 플러스 로지 H만큼 압력이 더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봤지만 속립바람이 뭐 한다? 압력 차이가 압력이 작아요. 작아진다 했죠. 그럼 이거보다 좀 뭐 한다? 작아질 거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델타 P는 하겠네요. 델타 P는 P1 마이너스 P2 P2의 크기는 P1 마이너스 로지 라지 H가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해됐어? 그래서 요 라지 H가 일단은 지워지면서 P1에서 압력, P1보다 압력이 좀 작아졌거든 하는 델타 P는 2분의 1 로 3V의 제곱 빼기 2분의 1로 V의 제곱 요만큼 나올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요거는 2분의 1로 8V의 제곱으로 4로 V 제곱이 나옵니다. 즉 P2는 P1 플러스 로지 H에서 약간의 델타 P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B쪽은 속력바람에서 약간의 압력 감소량이 있었습니다. P1 플러스 로지 H에 의한 압력인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만큼 압력이었겠습니다만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서 A에서 P1에다가 로지 H만큼의 압력이 더 더해진 게 P2였겠습니다만은 흘러가면서 속력이 빨라지다 보니까 약간의 압력의 감소가 있었고 그래서 그 델타 P는 유체의 속력 차이에 의한 4로 V제곱이 나왔습니다. 압력은 로지 H였는데 델타로 이 물과 유체의 밀도 차이에 대한 델타 로 G H 되겠죠. 델타 로는 이게 10로짜리고 이게 로짜리였거든요. 그래서 델타 로는 9로짜리가 됩니다. 9배의 로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되겠나? 만약 이게 10로짜리가 아니라 5로짜리였다면 5로에서 로를 빼면 4로 차이가 될 겁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9배의 로 밀도 차이, 두 유체의 밀도 차이가 9로 GH는 요 계산 결과 4로 V의 제곱입니다. 로로 지우면 그지? 높이 H는 9G분의 4V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비슷하게 바꿔볼게요. 4S에서 V 속력을 가고요. S고요. 요놈의 밀도를 넣고 이쪽에 있는 밀도는 3로라고 합시다. 되겠습니까? 높이차 H는 얼마 나올까요? 어차피 뭐 라지 H 차이는 뭐 신경 쓸 거 없죠?
선생님 델타 P가 P2에서 P1을 보이는 건가요? 예. 요 P1과 P2의 차이에 해당하는 거. 그런데 왜 H가 사라져요? 이만큼 높이 차이에는 압력이 더 있었거든. 정지해 있었으면 P1의 압력에다가 로지 HC만큼의 압력이 더 들어와 있는 상태였을 텐데 흘러가고 있으면서 속력이 빠르다 보니까 약간의 압력이 줄어들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P2의 크기는 요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같다는 상태에서 이게 사라지고 P1가 사라져서 마이너스 델타 P의 크기가 하는 거죠. 여기에 걸릴 압력이 P1이 있었을 것이야. 이쪽의 압력이 P2가 되겠죠? 2분의 1로 V 제곱이 있겠고 이쪽은 2분의 1로 4V에 대한 제곱이에요. 얘가 위치 에너지가 로지 H만큼 있었고 이쪽 위치 에너지가 없는 상태예요. 유체가 정지해 있었으면 요거는 P1 플러스 로지 H만큼의 압력이었을 텐데 빨리 흘러가면서 압력이 그보다는 좀 줄어들어 있을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요거 치우고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 델타 P의 크기는 2분의 1로 4V 제곱에서 2분의 1로 V 제곱 빼주니까 15V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압력 차이라는 것은 결국엔 요 놈의 밀도가 로고 요게 3로니까 압력이라는 것은 로 GH 하니까 델타 로 GH가 되고 밀도 차이는 3로 로의 차이니까 2로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 H는 2로 G분의 로로 지우면 되는 거죠. 2분의 1, 15 V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2 더 내리면 4분의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리하십시오. 7번 한번 풀어봐. 출발 푸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S라는 공간을 V송에 왔어요. S라는 공간이면 3V 갈 거예요. 하겠습니다. 얘 둘의 높이가 서로 같으니까 요 부분은 신경 꺼도 된다는 생각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요게 V면은 요놈이 얼마라고? 3V라고 쓸 수 있겠다고요. 되겠습니까? 따라서 P1-P2의 크기는 2분의 1로 3V 제곱 빼기 V 제곱이니까 8V의 제곱 4로 V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정해 주십시오. 그 로지 H가 왜 사라진다고요? 높이가 같았어요. 아, 그렇다면 이 델타 P라는 것은 여기에 의한 델타 P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아, 네.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역시 델타 로에 대한 G 2H의 높이가 됩니다. 근데 델타 로는 3로하고 로의 차이거든요. 2로라고 써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면 역시 델타 P는 델타 로 G 높이는 H인데요. 이 밑에 놈은 5로짜리거든요. 로우니까 델타 로는 4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요? 로지 H의 4배, 로지 H의 4배, 8로지 H 이렇게 되고 있죠. 네. 됐습니까? 네. 4로 V 제곱이 8로 GH 되어 있습니다. 로로 지울 수 있겠고요. 4 지우면 2 남네요. V는 2GH의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7번 정리해 주십시오. 몇이야? 36. 36분? 네. 정리 빨리 해라. 네. 자, 11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예. P점은 OS라는 면적을 V라는 속력으로 지나가요. Q점은 3S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연속 방정식에서 5S 곱하기 V는 3S 곱하기 V 프라임 할게요. V 프라임 속력은 3분의 5V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베르식으로 다시 한번 써봅시다. 어차피 높이는 같기 때문에 P1 플러스 2분의 1로 V제곱은 P2의 2분의 1로 V2의 제곱 V2는 어차피 3분의 5V 여기에 제곱하겠죠. 이랬습니까? 네. 그래서 P1 P2는 2분의 1로 3분의 5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V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9분의 25 빼기 9하니까 9분의 16 v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예, 좀 더 지우면 9분의 8 로우 v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압력이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을 위로 더 올렸겠죠. 이해됐어요? 네. 압력이 더 크니까 물이 쭉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안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하면 질량 m을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높이가 같게. 이해됐어요? 네. 이 질량 m 차이가 없었으면 이 압력이 크니까 물이 요만큼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요. 네. 이해됐어요? 네.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요 높이 차이에서 로우 G H만큼의 물이 위로 올라가 있을 거라 하는 거예요. 네. 이산수 계산대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무게추가 하나 있어갖고 높이를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면적 S에 mg만큼이 걸립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우리는 뭘 계산하자고요? V. 예, 속력 V를 계산해야 합니다. 9분의 8 로우 V 제곱은 S분의 mg가 나옵니다. 8 밑으로 내리고요. 9 올리고요. 로우는 분모로 내리면 되겠죠? 네. 제곱 떨어내기 위해서 루트 씌우면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4번이요.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래서 유체 문제 한꺼번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 진도 범위 나간 정도의 유체에서 문제를 좀 발췌했고요. 앞에 몇 개 안 푼 거는 뭐 파스칼 법칙이라든지 뭐 별거 아닌 내용들입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앞에 파트 입시물리 책에 있는 거 다시 한 번 더 유체 문제 또는 뭐 베르닌 효과 또는 뭐 파스칼 법칙 적용할 수 있는 것들 풀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나요? 네. 하십시오. 네. 이거 일주일 뒤에 하려면 기억나는 거 없을 겁니다.